어이, 거기 할아버지. 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으면 빨리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그리고 내 차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주차 공간 두 칸에 넓게 주차해줘. 고객님, 차만 두 칸으로 주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여기 VIP야.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생겨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5살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요식업에 몸담았고 손수 일군 레스토랑 브랜드로 제법 이름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연을 쌓으며 살아왔지요.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 식당을 차린 후에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밤잠을 설치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으며 묵묵히 음식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한결같이 지켜오다 보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몸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더군요. 나름대로 피땀 흘려 세운 브랜드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후배들이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매장을 방문하여 음식 맛도 보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점검하며 손님으로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곤 합니다. 그러던 중 강남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매출도 좋고 손님도 끊이지 않는 곳이라 늘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해야 정상인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군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특히 주차 요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는 말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님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색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직접 주차 요원으로 일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들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직접 경험해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골마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요. 저는 직원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일하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점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점장과 매니저,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곳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점장이 다급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매니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네. 내가 직접 주차 요원으로 일해보려고 한다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점장과 매니저, 직원들까지 모두가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굳이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차 요원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면 됩니다. 회장님, 다들 기겁하며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네. 직원들이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단순히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네.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느낀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주차장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혹시나 무리하지 마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정장을 벗고 주차 요원의 조끼를 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옷차림이 낯설었지만 오늘부터는 저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남점에서의 주차 요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주차 공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차장을 오가는 손님들은 대체로 예의를 지켰고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주차 요원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차를 받았고 그 덕에 손끝 하나로 주차를 끝낼 만큼 능숙해졌었지요.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이 일을 하려니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연신 불어오는 찬바람이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뻐근해졌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이군.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힘듦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 일이 고된 줄도 모르고 웃으며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저도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몸이 조금은 적응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 대의 외제차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지요. 차가 멈추더니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명품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저를 힐끗 보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게 말을 뱉었습니다. 어이, 거기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차 안 받아? 사람이 없나? 왜 늙은이를 써? 답답해 죽겠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인가? 이제야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년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차키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차를 맡기면 바로 식당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아주머니는 이상하게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자 곧바로 말을 던졌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이 차 비싼 차인 거 알지?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괜히 기스라도 내면 당신 월급으로 해결 못해.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루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마치 감시하듯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새로 와서 모를까봐 말해주는 건데 내 차는 주차장 2칸씩 써야 돼. 국산차들 옆에 대지 말고 넓게 대놔. 알겠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공간을 혼자 차지해야 한다니.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차가 얼마나 비싼데 국산차들 옆에 대놨다가 문콕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당신이 물어줄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넓은 자리 잡아서 대놓으라고. 저는 그녀의 요구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스토랑 주차 공간은 넉넉한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차량당 한 자리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 점심시간에는 차가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주차장은 많은 손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그렇게 넓게 차지하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이 레스토랑 단골이 누군지 알아? 나는 여기 VIP 고객이야. 그런 건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아, 새로 온 거 맞지? 그래서 이걸 모르는구나. 저는 순간 한숨이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이용하셔야 하니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을 이런 데다 두면 안 된다니까. 이 레스토랑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알면 당신이 이렇게 말 못할걸. 나 같은 사람이 단골로 와줘야 매출이 오르는 거야. 알겠어? 그녀는 팔짱을 더욱 단단히 끼고 저를 내려다보듯 노려보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쓰는 돈이 얼만데 내 차 한 대 주차하는 것도 못 해준다는 거야? 이게 서비스야? 아휴, 진짜 답답해. 빨리 국산 차들 없는 데 찾아서 넓게 돼. 내 말 알아듣겠어?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 이게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였군. 이제야 강남점에서 계속 주차 요원이 바뀌는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아주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처럼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리면서도 마지못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진상 고객이 아니라 이곳을 자신의 세력권처럼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다 보니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가는 거겠지. 조금 전까지의 실랑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니 저는 잠시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대로 아주머니는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몇 지인들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그 늙은이가 내 차를 제대로 주차할 줄은 알까 싶어서 아주 손이 떨리더라니까. 요즘 진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데서도 서비스가 엉망이면 어떡하라고. 그녀의 말에 옆자리 지인들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의 테이블을 흘끗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녀의 진상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고 음식이 여기저기 흘러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냅킨을 건네자 손을 휘저으며 대충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이거 고기 너무 질긴 거 아니야? 이 레스토랑에서 VIP 대접 받으려면 이런 거부터 제대로 해야지. 다시 해와요.
그녀의 큰 목소리에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지만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매일 와서 직원들을 대한다면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이어도 직원들이 버틸 수 없겠군.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저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점장이 조심스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눈치를 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아주머니 오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 레스토랑에서 온갖 갑질을 해오셨습니다. 주방장에게 요리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타박을 주고 서빙 직원들에게도 반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주차 요원들은 거의 매번 바뀌었습니다.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장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욱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차 요원들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차를 맡기면서 일부러 트집을 잡거나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국산차와 외제차를 차별해서 주차시키라고 지시하는 건 기본이고 직원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점장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둔 말을 꺼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아주머니의 행동은 도가 지나칩니다. 하지만 저희도 VIP 고객이라 쉽게 대할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장은 힘겹게 웃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무력감은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고생했어. 점장은 그제야 한결 가벼워진 표정을 지었고 저는 다시 홀을 둘러보며 조용히 아주머니를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웃으며 떠드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모임 같았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들을 찬찬히 들어보니 여전히 레스토랑 직원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상을 부리는 모습이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가 손님들의 차량을 다른 주차 요원들과 함께 정리하며 일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몸을 움직이며 일하다 보니 조금씩 적응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이리 와봐. 놀라 돌아보니 그 아주머니가 어느새 지인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량 앞에 서서 저를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주변의 직원들도 하나둘씩 주차장으로 나왔고 다른 손님들까지 궁금한 듯 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저는 차분하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그러자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껏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 차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사라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저와 아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손님, 차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고요? 혹시 어디 두신 걸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착각?
내가 미쳤다고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내가 식사하는 사이에 사라졌다고. 당신이 차를 주차했잖아. 그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주차 요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눈앞에 있는 아주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팁 안 줬다고 차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 당신이 안 가져갔다면 내 차 안에 있는 돈이 스스로 발이 달려서 도망갔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 역시 이 상황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저는 손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했을 뿐입니다. 차 안의 물건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CCTV부터 확인해. 아니면 경찰이라도 부를까? 이러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점장이나 불러와. 내가 직접 따지게 해. 그녀는 이미 익숙한 듯 직원들에게 손짓하며 점장을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주차 요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보면 단순한 실수는 아닐 가능성이 크겠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초에 이 아주머니를 그냥 돌려보내고 전 지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오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는 것은 이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찾을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본사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 차 중에 3대 정도만 가지고 와라. 강남점 주차장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아주머니는 점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점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물러나 있게.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네. 점장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또 왜 끼어드는 거야? 이건 점장이랑 이야기할 문제잖아. 도둑놈 취급당할 짓을 했으면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제 레스토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제 가족과도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동안 손님들 역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례한 태도로 모든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런 고객을 저희 레스토랑에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이없다며 날카롭게 소리쳤고 계속 듣고만 있던 와중에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제 차들이 한 대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릴 나한테 해? 내가 얼마나 자주 여기 와서 돈을 쓰는지나 알고 그런 말하는 거야? 웃겨 정말. 그녀는 여전히 버럭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저는 더욱 단호한 태도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대의 고급 외제차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상당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손님들과 직원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으로 그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저거 무슨 차야? 처음 보는 모델인데? 엄청 비싸 보인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차 번호판을 살펴보며 희귀 모델임을 알아차리고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주머니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점점 그 외제차들의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향할 때 정장을 차려입은 본사의 관리 직원들이 차량에서 하나둘 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차 키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차량 3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그녀의 당황한 눈빛이 나를 향했지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만 원이요? 내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아주머니는 움찔했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30만 원을 가져가겠습니까? 이 레스토랑을 세운 사람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겨우 30만 원 때문에 고객의 지갑을 뒤질 만큼 그렇게 궁색하게 보이십니까?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속삭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면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의 직원들을 하대했고 그들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런 손님을 고객으로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듯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버럭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전국에 있는 제 브랜드 레스토랑 그리고 저와 인연이 있는 호텔과 음식점들의 손님의 이름을 블랙리스트 고객으로 등록할 것입니다. 그 말인즉 앞으로 손님께서는 제 브랜드의 어떤 레스토랑에도 발을 들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고 직원들 역시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몇 없겠군요. 저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저와 인연이 있는 호텔과 유명 레스토랑에도 손님의 행동을 공유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영향력 안에서 손님의 갑질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모인 손님들과 직원들 역시 이 상황을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손님, 이제 떠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마시고. 아주머니는 갑자기 죄송하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며 저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가자 아주머니는 결국 화가 난 듯 가방을 움켜쥐고 씩씩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를 의식한 듯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그녀의 차량은 주차장을 떠났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직원들과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결코 누군가의 하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며 모든 손님을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그러나 손님이라 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예의 없이는 어떤 서비스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은 직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곳을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직원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와 자부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